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모듈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클래스 모듈은 객체 지향 언어에 좀 유사한 그런 기능인데, 이게 엑셀 VBA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에디터 창을 열어주시고요.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절차 지향이라는 방식이에요. 여기 삽입에서 여기 모듈 사용 정의 폼 클래스 모듈 이렇게 있는데, 이 모듈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써나갔단 말이죠. 그리고 뭐 i 플러스 i는 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내려갔었는데, 코드를 만들다 보면은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런 변수들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변수들도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클래스 모듈을 한번 추가해 볼 건데, 이 클래스 모듈은 그 객체 지향 언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언어라기보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지금 VBA 안에서는.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, 좀 잘 정리가 된 게 있을 것 같은데,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지금 처음 나오는 게시물이거든요, 이게. 지금 이 사이트를 보니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대략적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, 절차 지형은 기능 중심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 건지, 그리고 객체 지향은 객체가 중심이 되어 어떤 일을 할 건지라고 돼 있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추상화라고 해서 그 객체들의 공통적인 특징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의 객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름, 뭐 키,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, VBA에서 좀 약한 거는 이런 다형성이 지원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네. 그래서 객체 지향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, 다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다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객체가 잘못되면 그 객체만 고치면 되는 거죠. 이런 내용들이 있고, 이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생략을 하고, 자, 클래스 모듈 하나를 추가를 했고, 이거를 제가 이름을 공통이라고 일단 대충 이렇게 지을게요. 커먼이라고 지었어요. 커먼이라고 지었고, 여기서 시트 대문자로 이렇게 좀 지을게요.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지을 거고, 시트 컨트롤 이렇게 약자를 지을게요. 그리고 여기 변수로 dim last row as integer. 이것도 약간 언어마다 있고 가르치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, 보통 이 프로젝트,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.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런 모듈에 있는 이런 모듈을 보통 대문자로 하시고, 그리고 이런 클래스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다음 이어지는 단어에 또 대문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고, 또 그냥 일반 변수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단어 의미가 달라지면 또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,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이건 굳이 여기 안 해도 되고,
이건 지금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이거는 메인이라고 할 거고, 메인에서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. 얘가 클래스 커먼이라는 클래스 객체고, 아니 객체가 아니고 커먼이란 클래스고, 그리고 얘가 클래스 모듈, 그리고 얘가 클래스, 그리고 얘가 멤버 변수예요. 그래서 이 메인에서 쟤를 불러와서 쓸 거예요. 어떻게 불러와서 쓸 거냐면은 이 메인에서 이 커먼을 불러와서 쓰는 방법은 일단 변수 선언하는 거랑 비슷해요. 디멘션을 넣고, 그리고 할당할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CLS라고 했어요, 임의로. 그리고 as new는 이제 그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, 그러니까 얘를 여러 번 생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호출을 해서, 그래서 new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는 여기서 소문자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. 대문자로 지정을 했지만, 그래서 이렇게 해서 CLS를 쓰고 점을 찍으면은 이 객체에,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이 모듈에 접근을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시트 컨트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던 이 클래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클래스, 이 객체에다가 변수를 줘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공통적으로 쓰는 변수들을 여러 번 만들어서,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얘는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걸 밖으로 뺄 거예요. 그래서 public last row as integer, 그리고 public last column as integer. 그리고 또 하나를 알려드리면 프리베이트인가? 프리베이트.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메인에서 CLS 점을 찍어보면은 퍼블릭으로 지정했던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퍼블릭으로 지정한 애들은 변수로 나타나는 거고, 그리고 이 클래스로 지정한 애는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근데 프리베이트라고 여기서 지정했던 얘는 나타나지가 않거든요. 이 프리베이트라고 지정한 애는 이 모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예요. 박스 i 이러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 클래스로 만든 이 함수는 실행을 하면은 매크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.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뜨는데 이 매크로는 이 메인에 있는 이런 모듈에 있는 이쪽에 종속이 돼서 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거를 연동시켜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cls 함수를 넣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해서 클래스 모듈은 이용하시는 거예요. 이거를 잘 이용해 보면은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. 저희가 매번 할 때 자주 썼던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함수라기보다는 변수들을 몇 가지 지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도 이거를 쓰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끌어다가 반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더 해보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반복적으로 했던 게 시트들을 좀 지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썼어요, 저희가. 얘가 될라나 모르겠네, 여긴. 한번 해보죠.
지금 얘는 이렇게 해주면 먹나 이거? 먹네. 이렇게 얘도 지금 객체변수였던 그 객체였던 시트는 지금 set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,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트 1번 인덱스 1번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변수를 제가 선언을 하나, 둘, 셋, 넷, 5개를 해놨는데, 여기 클래스 안에는 여기는 변수를 한 번을 지정을 해주고 클래스를 끌어와서 한 번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라스트 로우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,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얘는 출력을 하면 10이 나와야 되거든요. 이제 네, 10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변수 선언도 좀 쉽게 됐고, 이제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또 쓰냐면은, 지금 이 last row라는 기능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. 펑션은 제가 그때 이 결과로 반환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활성화된 시트에서 동작을 하게 할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변수에 이 함수를 제가 넣었었잖아요.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cls.lastRow count라고 제가 만든 함수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로 미리 만들어둔 이 식을 여기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객체 지향이 좋은 점이에요.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끌어와서 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파일 내보내기로 내보내서 저장을 했다가 가져오기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 편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고, 지금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웬만큼 다 설명을 드렸어요. 웬만큼 설명을 드려서 만들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뭐 좀 더 찾아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연습을 해 보실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후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것보다는 직접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해봤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면서 중간중간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.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웬만한 건 다 했고, 뭐 이제 오류 제어나 그리고 뭐 수식이 있는 파일에서 실행을 시킬 때 함수를 좀 중단시켜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후 또 해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.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거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이 점 찍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자꾸 찍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지금
이 클래스를 설명드린 것도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쉽게 가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이 클래스에서 끌어와서 점을 찍으면은 저희가 지정했던 함수, 이 last row count라는 함수와 나머지 test sheet, last column, last row, start sheet라는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를 접근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엑셀에서도 제공했던 뭐 액티브 시트 점을 찍었을 때 또 안 나와. 나오다 안 나오다 할 때가 있거든요. 안 나오니까 일단 패스하고, 만약에 셀스 점 찍으면 이게 셀스라는 게 이 엑셀 자체적으로 모듈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있어서 이런 액티베이트 이런 함수, 그리고 이 add 뭐 인덴트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렇게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, 이 점을 찍는 거는 그래서 그 생성한 변수나 뭐 객체에 접근을 한다. 그래서 그 접근한 것에 이제 포함된 함수나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